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FOMC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가 됐지만 네. 점도표를 보니까 좀 시장이 많이 불편해하는 심기를 시장에 고스란히 다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장 어떻게 열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하나하나 다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됐었는데 이 외에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금리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뭐 그 이유는 앞으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올해 보시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점도표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2번만 내려준다. 그러니까 8번 만나는데 겨우 2번만 내려주는 것은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속도의 더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확실히 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또 10년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네. 10년 국채금리가 4%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네. 지금 4.5%를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불편해하는 거죠.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S&P 500이 조정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7%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3% 가까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렇게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뎌졌는데 이게 아주 큰 악재이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뉴스라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차트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는 구간 중에서 회색 선을 보시면 저게 경기 침체입니다. 네. 저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가 보시면은 금리를 2.5% 이상 인하할 때 꼭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예, 그만큼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 침체가 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1.25% 인하한 때가 있죠. 보라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저 때는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안 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은행권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은행의 티어1 캐피털 레이쇼를 보시면 14%인데 경기 침체로 만들 은행은 없어요. 그만큼 대출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티어1을 총자산으로 계산한 숫자도 지금 8.7%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채권 중에서 국채를 팔고 오히려 대출을 늘려주면서 위험성 자산 비중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은행권의 대출 심사 기준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대출 심사 기준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는 천천히 떨어뜨려 주겠지만 오히려 대출은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히려 과거 94년에서 2000년에 있었던 인터넷 사이클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연초를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뭐 올해 한 해에 1.5%, 2% 내려준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다가 좀 더디게 내려주니까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그걸 또 다시 회복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금리를 무조건 내려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금리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네. 지금 숫자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경제 지표를 봐도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발표된 11월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당연히 이렇게 경제가 강하다라는 부분들이 연준 입장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소매 판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는 전체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11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0.7%나 상승을 했어요. 이걸 곱하기 12 하면은 8%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말 높은 숫자이죠. 명목이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뺐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저축률은 떨어졌지만 임금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용시장이 천천히 식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시장이 그러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또. 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소득은 계속 연간 단위로 4에서 5%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대출도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증시를 한번 보시면 2년 연속으로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펀스트레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있으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도의 경기가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내년도의 경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GDP 나우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하자면 어쨌든 지금 4, 4분기 숫자가 3%가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하면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는 증시가 빠지질 않아요. 오히려 내년도에 또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 후반이 나온 경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적절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적절한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속도 조절을 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다. 물론 전체 큰 그림은 펀더멘털 즉 경기인데 그 부분은 괜찮은데 대신에 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요소인 이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서 적절한 가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네요. 근데 일단 뭐 경기 펀더멘털 자체가 괜찮은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기는 합니다. 다우 지수가 이제 사실 장중에는 오름세를 보여서 10거래일 만에 오르나 싶었는데 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산업재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다우 지수에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강한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지적이시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4.5%다. 우리가 보통 적절한 가치를 구할 때 있어서 금리를 이용을 합니다. 네. 가장 간단한 계산법은요. 1 나누기 금리를 했었을 때가 적절한 PER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4%라고 계산을 하신다면 1 나누기 4% 하면 PER이 25배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5%까지 금리가 올라갔다고 치면 1 나누기 5 하면은 20배입니다. 네. 자, 지금 S&P 500의 PER이 몇 배냐? 22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5%까지 가버리면 22배에서 20배로 떨어져야죠. 네. 그러면 10%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는 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은 지금 가격이 비싸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4%까지 떨어져 준다. 그럼 25배로 가는 거니까 22배가 싸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왜 다우존스가 조정을 받냐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하긴 하지만 이 강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소비가 다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죠. 이번에 소매 판매가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 자동차 판매와 전자상 거래입니다. 네. 이게 뭐와 연결이 돼 있냐면 결국 AI 사이클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경기가 좋은데 집중적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AI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차트로 나오는데 한번 올려주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이 소비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ETF입니다. IGB라는 게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22년 약 10년 동안에 이게 IoT 시대인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 시대입니다. 복리 수익률을 보시면 자그마치 28.5%가 10년 나오죠. 9배나 오릅니다. 네. 예, 이런 모습이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보면은 135%나 상승을 하죠. 네. 이게 바로 AI 관련된 산업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 관련 쪽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산업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은 안 좋냐? 물론 안 좋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 IoT 시대,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활성화되는 시대에도 하드웨어도 올라갔다. 얼마나 올라갔느냐? 똑같이 연봉이 거의 28%대, 30%대, 그리고 900%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AI 시대라고 해서 반도체도 거의 146% 올랐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산업재에 있어서도 반도체 관련된 것은 AI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AI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알파벳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엔비디아, 뭐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 잘 버티죠. 또한 뭐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이 네. 투자하신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것 같긴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홀로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밤사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단 말이죠. 네. 이 가운데 저희 AI 관련주, 특히 국내 해외 반도체주는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또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 제일 먼저 하드웨어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AI를 가동을 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연산 능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먼저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아까 보시면 뭐 전기차 판매라는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데 이게 AI를 이용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드웨어 쪽이 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클 아까 보여드렸듯이 10년에 거쳐서 하드웨어도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가동 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면 데스크탑 GPU 점유율이 자그마치 88%, 그리고 데이터 센터 GPU 점유율은 98%입니다. 네. 그만큼 이 GPU 시장에는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쿠다 생태계입니다. 물론 이 생태계를 좀 뭐 위협하는 뭐 브로드컴 얘기가 나왔으면서 네.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은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이 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나갈 거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AI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3년인데 이 3년 동안에 이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는 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업종 두 개를 뽑자면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비고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면 엔비디아가 오늘 또 주가 보시면 계속 플러스에 있었다가 좀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두 개의 업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AI의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의 상승률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이런 조정 장세 때 매수를 하는 게 적극적인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테슬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유독 네. 밤사이 M7 중에서 테슬라가 8%대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8%면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의 독주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뭐 종목의 어떤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이유는 AI 산업이고 그 AI 산업은 무엇을 하냐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어떤 종목이죠? 생산성의 끝판왕. 네.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을 왕창 높였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링크를 쏘아서 인터넷의 접속률에 대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였죠. 그리고 앞으로 뭘 만들 거죠? 자율주행을 만들어서 자동차 운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 엄청나게 높일 것이고요. 또 뭘 만들고 있죠?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노동 생산성을 높여줄 겁니다. 네. 자, 이런 종목의 고점을 논하는 건 너무 일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점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혁신 장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은 미국의 생산성을 끝판왕으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거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 테슬라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론 일정 부분에 너무 많이 오름이 있으면 지금 보시면 거의 100%를 단기간에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쉬어야죠. 예,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얼마나 이 종목이 미래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해 보시고 적정 가치를 구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조정 때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을 전환해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큰 변화는 없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4%에서 5% 금리 정도 수준에서의 만족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투자는 적절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9%, 10%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4%, 5%의 수익률은 너무 낮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비중은 20%만 가져가고 계속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또 대체 자산도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노동 생산성이죠. 한번 보시면 미국의 노동 생산성과 다른 나라의 노동 생산성의 비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영향을 받는 업종 아니면 영향을 만들어내는 업종이 뭐냐? 들여다보면 당연히 대형 기술주를 포함한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IT 업종 안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드웨어 던지고 소프트웨어를 가면 안 되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4대 6 요 정도 비중을 잘 조절해서 하는군요. 투자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를 80%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980년대에 이 두 국가의 상대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일본도 지금 지난 16년 동안에 연복리 수익률을 자그마치 11.4%나 창출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 일본은 계속 매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데이터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테이블을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 국가들이 다 AI 산업에 있어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산업의 경쟁이라 하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좀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입니다. 보시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네. 미국의 지금 슈퍼컴퓨터 수가 172개고 중국이 63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겨우 34개고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겨우 1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대 퍼포먼스라고 해서 테라프롬이죠. 이걸 보시면은 비중이 어떻게 돼 있죠? 미국이 55%, 그리고 일본이 8%, 그리고 중국은 3%, 우리나라 2%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두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번 AI 사이클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초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업종 포트폴리오와 국가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네. 성장주의 80% 이상, 85%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80%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서 내년을 맞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새해에는 이런 전략으로 정말 웃는 계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네. 최근에 퀀텀 관련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단 말이죠. 네. 이제 AI 다음은 퀀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퀀텀을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까지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지금부터 이렇게 뛰어드는 게 맞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그 성장주에 투자를 하지만 실적이 또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하기 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성공할지 모르고 누가 1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들어갔던 시기는 2019년 하반기예요. 그때의 현금 흐름 플러스 흑자 전환.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20배나 오릅니다.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못 오르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투자를 들어간다면 아직도 어떠한 기업도 실적이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네. 계속해서 엄청난 현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 아마도 2027년 이후겠죠? 아직은 예. 좀 멀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트레이딩 개념으로서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의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정말 누가 1등을 할 거다. 테슬라처럼. 이게 나오면 그 종목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부터 또 섣불리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 증시, FOMC 이후의 시장 상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